예, 방금 소개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래? 누구? 제가 얼마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예. 제가 좀 요새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난 1월 초에 민주평통 사무처장직을 제가 박차고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천도 컷오프되고 또 그렇게 우리 존경하는 이 정강훈 목사님과 이런 여러 가지 참 정말 중요한 소통을 거쳐서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으로 출마까지 했다가 또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제가 한 1년 동안 조용히 그러면서도 뭐 또 걱정은 되니까 바쁘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연말에 이 사달이 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도와달래요. 도와드려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예, 도와야죠. 자, 이 부분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껏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큰 도움은 저는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는 가장 힘있게, 그리고 정말 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정강훈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실 겁니다. 물론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가언론의 참석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국정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뇌가 많았으면 우리가 헌법에는 나와 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비상계엄을 이렇게 소규모로라도 선포를 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우선 이렇게 공격하는 야당 좌파들 중에는 불법 계엄 얘기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불법인데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와 절차 조항이 있고요. 지금 야당 의원총회나 다름없는 지금 국회가 하는 탄핵 남발, 예산 자르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부 국무위원 이하 공직자들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국회를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그러한 탄핵도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법 탄핵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다만 잘못된 탄핵, 부당한 탄핵, 지나친 탄핵, 무더기 탄핵, 닥치고 탄핵,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신 이 계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냉정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여기에 이르게 된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고뇌와 그런 과정,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도 금방 잊어먹어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말고 탄핵이 국회가 말하자면 정말 아닌 내용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로 넘겨서 지금 탄핵 심판 계류 중인 게 몇 건쯤 되는지 아시는 분? 지금 한 15건, 아니, 끝난 것도 있어요. 검사들 일부에 대한 탄핵은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한 8, 9개월 끌다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나서 그건 종결했다 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탄핵건만 4, 5건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이 검사 한 사람 탄핵 소추하는데도 청문회를 열고 그 난리
한을 벌이던 그 이 야당 국회가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서 정말 조사, 청문 절차 하나 없이 그냥 신문 보도, 뉴스 보도 쪼가리 몇 장 붙여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뭐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했지,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누가 들어가서 찬성을 하느냐만 이것만 따지지, 도대체가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시간 걸리더라도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입니다. 절차는 완전히 개무시된 그러한 탄핵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모여서 대책을 찾는 것이죠. 자, 먼저 지금 야당과 좌파 세력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당연히 내란죄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인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확고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애당초 우리가 앞으로 탄핵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법정에서 정말 국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이 엄연한 현실과 또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의 국가장래, 앞으로도 누군가는 대통령을 하고 누군가는 국회의원들이 될 것인데, 지금 이번 이 싸움은 대통령의 권한 또는 권력과 국회의 권한 또는 권력과의 충돌입니다. 그 충돌의 그 원인과 또 내용과 또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의 대책과 이런 부분이 정말 진지하고 냉정하게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법정에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공개된 법정에서, 자, 국회는 왜 윤 대통령을 탄핵을 했냐, 소추를 했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또 왜 내가 탄핵을 받아야 되느냐, 탄핵을 받을 수 없다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놓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공론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권한이 일시 몇 달간 중지되더라도 이것을 무슨 밀실에서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기타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 또 민주당은 뭐 이른바 내란 특검이라 해서 또 특검을 하겠다 합니다.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뭐 조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날 출동한 후에 군은 누구를 어떻게 출동시키고 가서 뭘 하고 뭘 지졌나, 요것밖에는 안 따질 거예요.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한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귀담아서 어디 가서 좀 대화할 때 대화거리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날 12월 3일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고 그날 군 위통을 어디로 하고 그 전날 누구랑 만나서 했고, 요런 개념에서 겨우 수사관 따위가 대통령을 앞에 놓고 따지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국정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했던 사항 하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할 수 없었고, 예산은 예산대로 잘리고, 내가 임명해서 지금 함께 국정 수행하는 무슨 장관, 방통위원장, 또 감사원장 다 저런 식으로 다 탄핵소추로 보내버리고 또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고 수사본부고 검찰 수사관 정도의 그 범위에서 그런 수사를 어떻게 하겠으며, 대통령의 그러한 정말 깊은 피 끓는 그 토로를 어떻게 거기서 담아내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탄핵법정에서 이것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권한이 중지되는 이
현재의 불이익과 국가적 손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식물 대통령인데 이러한 마음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반면 야당 좌파의 계산은 이거를 내란죄로 만들고 앞에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온갖 국정농단, 저는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7,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회에서 조금 배운 척에 속했던 저는 그때 농단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막 찾아보고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야당이 지난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계엄 선포 후에도 법무부 장관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정농단이고 이러한 것이 자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치세요. 이러한 것이 국정의 난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런 부분을 혁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고치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지금 60% 이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회의 임기 동안 대통령은 아무것도 만약에 이번 계엄 선포니 뭐 이런 탄핵 소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입니다. 거기다가 뭐 여당 내에서의 참 여당 대표라는 인물이 이게 도대체 대통령과 좀 이래저래 호흡을 맞추는 것과 달리 정반대로 놀고 있는 현상. 이게 요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할 것도면 아직도 한 모가 지금도 당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을 많이 좀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당이, 야당들이 다 이거를 바로 내란 범죄로 만들고 수사기관은 무슨 나는 야당하고 무슨 어떤 그 연결되는 채널이 있는지 어쨌는지 여기도 경쟁하듯이 막 미친 듯이 검찰, 국수본, 경찰, 공수처가 난리 지금도 마찬가지 난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도 제가 오후에 기자들하고 몇 마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간다 안 간다입니다. 일반 자범입니까 대통령이? 이게 무슨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도덕하게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이 수사를 요리조리 피하는 수사에 응하는 문제를 놓고 기자들이 계속 제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시간 끌기는 야당 인사들의 전매 특허지. 그러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과 교감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은 내란죄는 일고도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내란범으로 몬다? 세상에 예고하는 내란 봤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과거의 계엄은 다 어떻게 해놓고 나서 사후에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미리 예고했고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석동현을 내란 선동 선전범으로 또 고발을 금요일에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기 오는 이 시간에 우리 직원 편에 어젯밤하고 오늘까지 쓴 무고 고소장을 지금 국수본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뉴스 나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꿈틀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요. 그것이 저 혼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이 행위를 놓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거로 인해서 국민들이 참 그러한 충격을 받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들 또 일반 학자들 교수 언론인 또 사회 지식인 또 여러분들과 같이 각 지역 직역의 유지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를 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석동인이 지금 제가 계엄 선포 전에 저하고 뭐 의논을 했겠습니까? 군대 배치를 내가 압니까? 저는 이미
12월 3일과 4일 밤에 끝난 사항을 적어도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제 의견과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거를 원래 내란 선동 선전죄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론 무장을 해야 합니다. 법에 내란 선동 선전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선동 선전, 범할, 우리가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그 정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내란죄를 범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선전한다는데 이미 계엄령은 끝났어. 그 계엄령을 우리는 내란으로 안 보지만 가령 야당처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그거를 프레임을 씌운다 하더라도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내란 선동 선전이야 지금 민주당식이라면 여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혼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민주당 사고방식으로 하면 지금 롯데 소공동 롯데호텔에 내란 선동 선전범 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쨌든 대응을 해줘야 지금도 김학성 교수님을 비롯한 정말로 저명하신 헌법학자들 이건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생각만 하고 우물쭈물 말도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의 그거를 틀어막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정말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고소를 해서라도 내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했다니까 당대표하고 사무총장 이렇게 두 명을 찍어서 지금 고발을 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대통령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왜 소환에 불응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통지서를 왜 안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은 이번 이 사태 후에 이렇게 대통령도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엄 해제를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선포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해제를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을 놓고 며칠 만에 이걸 내란범으로 해서 수사기관이 꼭 무슨 달리기 하듯이 육군참모총장, 각 전술지휘사령관 이렇게 구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예상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말 국가를 앞으로 자기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꾸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대통령 등 앞으로 나올 국회와 이런 이 현재의 헌법 체제 하에서 국회 해상권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150명 이상으로 뭉치면 정말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당장 나오라 이렇게 되니까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입장인데요. 그냥 기다려라 미루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정말 이 일을 팔긋고 나설 변호사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우리 변호사들 간에도 서로가 충분히 대통령과 왜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교감 학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표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그 팀이 이제 곧 활동을 개점을 할 텐데 그 개점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지. 뭐라 그럽니까? 좀 찌질하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 이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된 탄핵 법정에서 서로가 다 털어내놓고 따져보자는 시기인데요. 필요 없어요. 근데 토요일이면 끝난다니까.
예. 지금 목사님 말씀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뉴스에 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저는. 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권 접수 통지서를 지금 보내는데 안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왜 안 받고 있냐고 나오냐면, 그러한 수령의 시기 조절은 모든 지금 재판 관계자들이 다 합니다. 특히 이재명은 이거 외에도 뭐 오만 방법으로 다 끌어왔지만, 대통령은 우선 이 준비할 때까지, 왜냐하면요, 그 통지서를 수령하면 일주일 안에 답을 내야 됩니다.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그 대통령을 지금 돕는 변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들이 지금 현재 각 소속됐던 사무실에서 다 나왔어요. 왜? 앞으로 이 싸움을 하려면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또 그 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혹여 정치적 불똥이 튈까봐 다 나와서, 그야말로 갑자기 그 변호인들도, 돕는 변호인들도 이제 곧 아시게 되겠지만, 그 변호인들로서도 그야말로 갑자기 지금 하던 사업을 여기 사업장에서 다 나와서 새롭게 지금 사업 준비를, 그 대통령을 돕는 변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정말로 앞에서 선도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자, 이것이 어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그런 법적인 절차, 대응도 잘해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면서 변호인들에게 제가 강조합니다. 국민 여론이다. 이번에 이 성전은, 이 싸움은, 이 전선은 저는 국민 여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7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입에 담기도 참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도 황망한 그러한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 대통령이 무슨 법적으로 탄핵할 만한 법적인 잘못을 정했거나 정말 법에 맞아서 탄핵이 됐다고는 단 하루도 저는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한 그 소추 단계에서 야합한 것은 그것도 참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 후에 그때는요 우리 우파 유튜브들도 없었고, 또 그때 목사님 그때는 광화문 집회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광화문 엊그제와 같은 그런 대규모 집회 항의도 없었고,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탄핵이 안 될 걸로 생각했던지 좀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탄핵심판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진영에 무엇보다도 광화문 이 애국시민 세력이, 정광훈 목사님 등 많은 우리 애국시민이 참여하는 우리 우파의 이러한 단결된 그 힘이 있고, 또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기존 좌파 언론에 충분히 전달 못하는 그런 정보를 전해준 우파 유튜브도 있고, 네. 또 국민들이 우리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7, 8년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이 다소간에 다들 그런 학습이 돼 있고, 이게 아니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말이야, 무슨 박 대통령이 어디서 말이야 밀회를 하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오고, 대통령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값 계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무슨 그 당시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최순실이가 독일에 말이야 3조인가 조단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고, 지금 최순실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지경인데, 그런 거짓말,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난무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이번에 또 야당에서 김어준 앞세워서 국회에서 뭐 얘기합니까? 사살설 얘기하는 게 바로 7년 전에 미래설 비약을하고 똑같은 여론 현혹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은 또 그런 말에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몇몇 변호사님들이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맞서고 탄핵심판 그 법정에도 나가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당신의 그 여러 가지 고뇌와 사고를 피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시고요. 토요일이면 끝나요. 이번 토요일이면 끝난다고, 토요일이면. 예. 자, 그리고 이게 탄핵 심판이 이제 막상 열리고 뭐 하려면 현재 지금 재판관도 6인밖에 없고 재판관 구성 문제라든지 곳곳에 넘어야 되는 문지방들이 지금 많아서 변론 열리고 할 때까지는 적어도 물론 뭐 변론까지 안 가고 이게 되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 이거를 도로 말아 넣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탄핵 재판하는 동안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 판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출근하고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서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하고 탄핵해라,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는 목소리가 큰 그게 막 계속 귀에 왱왱거리고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심판은 부정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더 크면 판사들은 여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시는 분, 뵙는 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도 하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자, 예? 자, 까발려도 어떻게 까발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제가 묻는 것은 자, 까발려다. 저분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까발리는 것이 제가 대답할게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많이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 5.16 혁명으로 맞짱 뜨면 끝이요. 뭐 단소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